네, 그럼 이제 3회 기출문제를 보면 먼저 보험계약에 대한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요?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은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사행계약성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냥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행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또 도박이나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희가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부분들,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우연하지 않게 어떠한 사고 발생해서 좀 큰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사행계약성이니까 여기서 보면 선의계약성, 그다음 유상계약성인데 그러니까 요식은 필요 없고 불요식이라고 했죠. 불요식. 그렇죠? 그러면서 3개가 맞네요. 3개. 옳지 않은 게 이제 요 불요식만 좀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상법상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 교부 설명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했어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보험약관부터 이미 다 줬어야 되고 보험증권은 차후에 준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음 보험계약에 대한 관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보험료 지급하고는 우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 상관없이 청약과 승낙으로만 족하는 거예요, 우선은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안 내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타인을 위한 또 보험 나왔네요. 그래서 옳은 거네요.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 똑같은 문장이 나왔어요. 아니죠. 아까 전에 불특정, 특정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었어요. 위임이 없었을 때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나 그 고지가 없었어요. 그 타인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유로 보험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타인은 나는 대구 시민이고 대구 시민회에서 가입을 해줬어요. 그러면 대구 시민이 에 대한 정보들 다 알아서 대구 시민한테 다 안내를 원래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고지가 없다고 해서 대구 시민인 내가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지 그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냥 타인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또 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이 안 되죠. 제가 타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간, 다른 약정이 없다. 이거 X로 치면 안 되겠네요. 다른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간은 실질적으로 최초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결국은 또 보험료를 받아야 계약은 유지가 됐지만 보험료가 계속 납부가 안 되고 2개월을 넘어서면 계약이 해지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책임 개시 시간과 보험에 대한 개시 시간은 다르다. 책임 개시 시간과 보험에 대한 개시 시간이 좀 다르다고 접근해 주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설명하면 되니까.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증권 내용에 정부 보험증권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돼. 고쳐야 될 때는 그 이 기관은 15일 이내로 정해야 된다. 이거 1월이라고 했죠. 1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험자도 있고 보험 계약자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보험 계약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보험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게 이 주체가 누군지도 한번 봐주셔야 된다는 거. 보험료 부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것.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이런 데 뭐 판례 같은 거 나오고 하면 우선은 패스하시고 보셔야 되고 아니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는 X가 되고 한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땐 잘 찍으시면 돼요. 근데 아니면 또 내용도 길어요. 판례는 항상.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지급유예 기간까지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법 사정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의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유효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 최고 무조건 해야 돼요. 최고 안 하면 그거는 이제 해지가 안 된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건 틀렸네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니은, 리로 고르니까 기억 띄그만 볼게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므로 보험 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닌지 다툴 수는 있죠. 아무튼 형식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툴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다.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아니죠. 고지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지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보네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인정이 되는 거지. 어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안내하지 않았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보고 위험 변경 증가 시의 통지와 보험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또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에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나와 있다고 하면 고의도 해당되고 중대한 과실로만 나와도 돼요. 고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이게 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는데 감액도 가능하고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해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또 틀린다. 자,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그럼 나머지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발생했어요. 이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근데 계속보험료가 지급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로 원칙은 보겠습니다. 지금 예외사항 헷갈렸네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해지가 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그런 고지 의무나 아니면 이런 지급지체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이 그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네요. 이건 아니네요. 어차피 큰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둘 다 안 맞네요. 계속보험료에 대한 지급지체로 이거는 그러니까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그럼 말 그대로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었으면 당연히 보험금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말했던 거는 실효가 아니라 고지 위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암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기존에 내가 사고가 났는데 디스크가 있었어요. 디스크만 있었어. 이거 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다. 그런 개념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것도 논할 여지가 있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실효사유니까 그걸로 실효가 됐어요. 아무 원인 관계 필요 없고 돈을 안 내서 해지됐던 거니까 그때 따로 그런 것들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거죠. 실효됐는데 그 이후에 사고 났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면 역시나 보험회사 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책임이. 또 언제나도 틀렸네요.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보험 계약자가 위험 변경 증가 시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이것도 언제나는 틀렸고 보험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러한 이 해지의 이러한 그 위험이 이러한 통지했던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거를 계약자가 증명을 하면 그때는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재보험 나오네.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의 계약에 효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재보험 원보험에 미치지 않는다. 자, 다음.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과 보험금액의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험금에 대한 지급 파트랑 면책사유가 같이 이제 법조항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옳지 않은 거니까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계약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둘 다 틀렸네요. 언제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원래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어떤 인과관계가 다 그런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내용 넘어가고요. 자, 상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역시나 소멸시효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아까 전 내용들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결론만 알면 되는 거죠. 옳은 거, 기억, 니은, 리을인데, 디귿만 틀렸네요. 적립금에 대한 반환 청구. 쌓여있는 거 돌려달라? 그럼 3년이죠, 3년.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는 그냥 이게 보험금 청구권 3년, 보험료 반환 청구권 약간 2년이었고, 보험료 반환 청구 3년, 그 다음에 보험료 청구권 2년, 이런 식으로 써있던 게 문장으로 나왔던 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화재 보험에 대한 것들을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이 화재와 이 손해 간의 상대한 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필요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됐고요.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에 대한 변경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 이 재보험, 근데 이 불이익 금지는 재보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재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랑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정부나 또 다른 보험회사랑 아니면 어떤 회사랑 관계가 있으니까 불이익금지라고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죠. 이거는 따로 보험계약자라고 하는 분이 일반적인 저희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회사나 어떤 정부나 어떤 운송회사 그런 회사들이니까 변경할 수 있으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보험 증권의 기재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거,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의 증권에 대한 것도 또 나왔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기업 디귿 미음이니까 니은하고 기업 디귿 미음이 틀리네요. 보험계약 체결 장소를 쓰라는 말 없습니다. 그 증권 작성하는 데는 있는데 체결 장소를 쓰라는 부분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 그런 거 없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 이제 동산에 대한 이 부분들은 화재에 대한 있었고 보험에 대한 목적이나 이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는 아까 손해보험에서 기재하는 거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어요. 그것들 같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손해보험에서 1번에 10번 그 다음에 이 화재보험에서 3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매년 출제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다음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거 집합권보는 이제 아까 가족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가 아니죠. 수시로 교체됐어요. 교체됐다고 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 체결에는 물건이 이만큼 있었는데 사고 시에는 당연히 물건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때는요.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인지 계약 후인지 아니면 체결 시인지 아니면 사고 발생 시인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또 중복보험 나왔네. 중복보험이 초과보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피보험이 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중복보험은 하나의 동일한 목적물이에요. 동일한 여기서 보면 동일한 사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지고서 하나에 대한 보험 목적에다가 다수에 대한 어떤 계약들이 존재한다는 개념이니까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겠죠. 권리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옳지 않은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네, 왜 그러면 법조항은 다 틀린 내용들이니까. 그래도 또 틀린 건 또 같이 공부해야 되니까요.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보험 계약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라고 하는 부분은 없고, 이 목적이 동일해야 돼, 목적이. 계약자가 수인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의 목적물에 등기를 봤더니 뭐 A, B가 같이 공동으로 계약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나의 어떤 비싼 건물에 한 명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줄이는 거는 이제 법조항이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것까지 뭐 기억을 해야 되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이 없는 것들이니까 다양한 말로 써놓을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한다. 원칙이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정액보험으로 운영한다고 틀렸고요. 다음, 보험 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보고요.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할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 기간 개시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을 추정한다. 저희가 보험 가액을 정했어요. 기평가보험. 저희가 이때 1월 1일 날 기평가보험으로 보험 가액을 설정하지만, 저희가 이 12월 31일까지 이때 기간에 어떤 사고가 이때쯤 날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추정을. 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결정을 하지만, 이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게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해 가축보험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12월령을 처음에 가입을 해요. 근데 1년 후에는 소가 커서 24개월령이 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한 30kg였어요. 30kg. 근데 한 12개월 지나면 이게 한 200kg로 늘어난대요. 그럼 당연히 소에 대한 가액이 처음에는 30kg에 대해서 뭐 3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200kg일 때 200만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이제 더 늘어날 걸 가정을 해서 가입 자체를 기평가 보험으로 가입을 하지만, 이때 시점이 아니라 이때 사고가 날 시점에 한 대략 이 정도 될 거라고 해서 뭐 한 150만원이나 120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래서 기평가 보험이지만 이게 지금 시점의 가입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걸 추정을 한다. 추정의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액을 정할 때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거 추정한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이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하고 이제 추정을 해서 산정한다.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보험 가액은 그때 사고 발생 시점마다 다 바뀐다고 했어요. 자, 기평가 보험에서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어요. 기평가 보험이지만 사고 발생 시 현저하게 초과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보험 기간 개시 시의 가액으로 한다. 보험 기간 개시 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로 한다. 그죠? 현저하게 초과됐으니까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저하게 초과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추정한다는 건 그냥 예측해서 지금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 가입 금액으로. 근데 말 그대로 그게 예상했던 게 원래 1000만원이 생각했는데 한 3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때 사고 발생 가액이. 그러면 그때는 보험 가액 300만원 갖다가 보전해준다. 그 다음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초과보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큰 거예요. 가입금액. 그래서 더 크게 가입을 했어요. 초과를 가입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표가 있다. 저희가 일정하게 줄이는 부분들, 그럼 계약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장래효라고 해서 장래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있다. 그 전까지는 따로 계약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만 감액된 부분들로 장래효가 있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험자 대위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잔존물 대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구권 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잔존물 대위는 전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부에 대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서도 인정될 수가 있다. 사실 이것도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게 가장 옳지 않았나 뭐 문장에서.
자, 다음 이제 일부보험 나왔네요. 그러니까 초과보험, 일부보험, 이렇게 중복보험, 그게 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약간 문장만 틀려지고, 그게 이제 조금씩 응용돼요.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일부보험,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훨씬 큰 거예요. 가치가 더 큰데, 내가 조금만 보험을 가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일부만 주겠다. 보험금을. 일부만. 비례해서 주겠다. 일부만.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가 한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에 할도록 변경할 수 없다. 저희가 뭐 일부보험이 강행 규정인지는 몰라도 약정을 저희가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정으로서 어떤 한도를 변경할 수 있죠. 얼마만큼까지 주겠다. 이건 어차피 한도를 더 증액시켜 줄 수가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계약자한테는요. 자, 다음 손해액 산정.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옳으네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저희가 손해액은 그 사고나 시점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 실손보상에 대한 것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신품가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실손, 시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중고차 가격으로 해줘야 되는데 새차 가격으로 해주는 거는 이런 약정이 있을 때 경우에만 한다. 손해액 산정은 아까 보험자가 부담한다. 다 맞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또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은 보험자의 청약, 보험자가 청약을 했네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승낙을 한대요. 보험회사가 저희한테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나 봐.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틀린 부분들은 아리송하면서도 말이 안 돼야 돼.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는 거고, 보험자가 승낙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럴싸하고, 근데 그렇게 틀려야 돼. 다 아무튼. 보험 약관에 대한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그럼 니은만 틀렸네요. 니은. 틀린 거 볼게요. 이렇게 판례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좀 약간 패스하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아까 공통된 사항 같은 경우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중요한 내용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할지라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일방적이고 공통적이었던 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문장이 이렇게 좀 더 길게 나왔어야 돼. 아까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별도의 설명 없어도 되는 것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기출문제에 있었습니다. 자,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니까 틀린 걸 찾으면 되겠네요. 보험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는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당연히 보험에 대한 기간, 시기와 종기를 명시해야 되는데 기재 안 한다고 하니까 틀렸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이의 신청은 2주 아니죠. 1월이죠. 1월. 보험증권이 현저하게 훼손됐어요. 이거에 대한 증권에 대한 재발행 비용을 보험계약자잖아요. 보험자 부담이라서 틀렸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세요. 다음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건 이제 중복 정답 처리된 중복 정답.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보험 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발생했다고 하는 거. 이미 그걸 저희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무효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보험회사도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알고 있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미 다 이렇게 발생할 수 여기서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원래 무효예요. 무효 원칙상. 무효인데 그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무효가 안 되네요. 네, 무효로 된다. 네, 무효로 한다. 잠깐만요. 알고 있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네, 그러네요. 맞네요. 알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 알고 있었으니까 무효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어서 옳지 않은 거. 이거 답은 4번만 긴 것 같은데 4번만. 우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선 1번은 패스하고요. 4번 보면 이미 발생할 때에는 보험사가 이미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했어요. 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던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때는 무효라고 하는 건 안 되죠.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4번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중복 정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발생할 수 있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아.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제 1번은 너무 헷갈리네요. 여기서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 그러니까 이 발생한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없는 것을 단지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 안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1번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4번은 명확하니까 알지 못한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1번은 여기서 그러니까 말이 좀 약간 어려워요. 제가 한국말 제가 잘 몰라서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어서 네? 네, 아무튼 좀 복잡하네요. 이제 그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볼게요.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에 대한 것들 또 똑같은 반복적인 것들 이렇게 오답도 또 똑같이 나와요.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리만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그런 권한만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 없다가 있다. 그거 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상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게 한 개네요.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봐야겠네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최고 해야 돼. 최고. 한 번 나왔네요. 그럼 두 번 더 볼게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의 얘기가 또 나중에 없어지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겠죠. 맞고요.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것들을 또는 중간 사실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는 통지해야죠. 당연히 통지의 의무 언제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됐고요.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에 고지를 한 때에는 이거 끊어읽기도 좀 잘 하셔야 돼서 연습하셔서 어디까지 우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중대한 사실을 부실에 고지를 해야 했어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는 이제 1월이죠. 1월. 그렇죠? 3년이 아니라 1월. 안날로부터 1월. 이게 3년이라고 되는 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였죠? 계약을 할 때 고지사항을 계약 체결시만 있고 이거는 이것도 계약 체결시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 아무튼 이건 안날로부터는 1월 아니면 체결시로부터는 3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근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라는 거, 그 시점들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막 이렇게 날짜를 줘가지고 그게 1월 내인지 어렵게 되면 그렇게 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법조 아까 안 읽었나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영어가 나왔네요. B와 A의 위임을 받아 A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와 손해보험 계약을 했다. B가 있고 B가 위임을 받았고 A한테 위임을 받았네요. A를 위하여 B가 계약을 했네. C와 보험자고 계약자고 이건 또 타인이네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네요. 그래서 B가 A한테 위임을 받았어요. 원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위임을 받아서 타인을 위해서 B와 C 보험자 간에 계약을 했네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옳지 않은 거 당연히 A는 타인이니까 보험에 대한 이익 받는 거죠. 만약에 B가 보험 계약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A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A도 보험료 납부하면 권리 이어받을 수 있다겠죠. 만약 A 위임이 없었다면 B는 이를 고지해야 된다. 고지해야 된다. 이게 묘가 뭔지 모르겠는데 B인 것 같은데 B는 이를 C에게 고지해야 된다. B는 이를 C 당연히 이제 고지를 해야 되지만 고지하지 않아도 이걸 대항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타인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도 당연히 이 당사자니까 그 보험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것들 다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의무 수익자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보면 여기가 계약자가 있고 B 이거 피보험자가 있고 C 수익자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피보험자랑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 타인이 된 거 타인. 어떤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그 수익은 이 피보험자 대구 시민들이 수익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되니까 어떤 통지에 대한 의무를 다 진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해지했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특별하게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는 환급을 해줘야 된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해지 환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해지 환급 발생하고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해지 환급 발생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계약이 뭐라고 했죠? 아까 2회 이상 연체되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급 연체. 그랬을 때 해지 환급이 없었을 때 부활할 수 있다. 그것들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랑 보험 계약에 대한 해지에 대한 해지 환급 의미가 없어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 좀 없네요. 좀 이따 부활 쪽을 한번 간단히 좀 보면 좋은데, 부활. 그쪽에 써주죠. 여기도 그게 좀 설명이 안 됐네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데 해지 사유가 유일하게 어떤 지급이 지체됐었을 경우 그것만 해당 사항이 있지 이렇게 어떤 고지 의무 위반이나 아니면 또 임의적으로 해지하고 한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급 지체 실효된 상태에서만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 환급 지급되지 않아야 돼요. 역시나 아직 해지 환급까지 지급됐으면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이자를 붙여서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 좀 주의하시고요. 그 전에 49페이지.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예요.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일부에 대한 무효가 있었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자에 대한 일부에 대한 일부가 있네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보험 계약에 대한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이 일부 무효인 경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따로 보험료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어떤 일부에 대한 무효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부 또는 무효에 대해서 그런 분이 나와 있나요? 됐나요? 지금 여기서 볼게요. 보험 계약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면 전부, 일부면 일부로 연결되는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청구가 되지만 그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있으니까 보험 청구가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과실이 있으니까 없으면 되는데 이게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10번 보면 보험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와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 변경 통지 혜택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위험 변경의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계약 해지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계약을 해지가 됐고 해지된 걸로 인해서 따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이건 맞아요. 근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죠. 만약에 이 상황이 어떠한 그 위험 통지에 대한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미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만약에 해태하여서 증가된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틀렸네요. 다음 보험자의 보험 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또 전쟁이 나왔네. 전쟁 변란으로 인해서 보험자의 보험 금액의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원래는 면책인데 약정을 할 수 있는 거다. 약정까지 못하라고 하는 건 없었으니까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은 또 옳지 않은 거. 소멸시효 또 나왔네요. 보험료를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는 3년이에요. 3년. 적립금을 돌려주세요. 3년. 보험금을 주세요. 3년. 내가 낼 보험료를 청구하는 건 2년.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어떤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을 변경 금지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은 안 된다. 옳지 않은 거. 역시 또 재보험이 나왔네. 불이익하고 상관없다. 재보험은 회사 대 회사와 국가에 대한 개념들이니까 당사자가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거 해당하는 사항 없어요. 불이익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내용들을 용어가 좀 다르게 나왔고요. 자, 다음 손해보험 증권의 기재사항 또 나왔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라고 했네요. 기억, 니은, 디귿 3개. 그러니까 보험사고에 대한 성질이 들어갈 거고 무효 실권, 어떤 보험 증권에 대한 작성지와 그 연호를 들어가 있고요. 오답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아까 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 한 게 또 나왔네요. 자,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초과보험은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이 보험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아니, 반대로 했죠. 보험 금액이 가액보다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표현이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거는 일부 보험에 대한 거죠. 일부 보험. 이건 일부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가 초과가 됐던 부분들을 감액을 하면 장래에 소급이 아니라 장래하여 효력이 있다.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됐어요. 그럼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가입을 1억이 했는데 처음에는 1억하고 똑같았어요. 1억이 가액이. 근데 이 가액이 나중에 너무 떨어졌어요. 1천만 원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이게 또 커졌잖아요. 그럼 초과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자, 또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이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미평가 보험은 저희가 사고 발생 시점에 기점으로 가져갈 거고, 가입 당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가액을 보험 가입을 한다 아니죠? 이거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추정하는 게 기평가 보험이고, 미평가 보험은 사고 발생 시에 대한 그 시점으로 가져간다는 거. 다음에 이제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재보험은 원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요. 이번 또 중복보험 나왔네, 중복보험. 근데 사실 이제 중복보험에다 문장이 몇 개 되진 않아요. 다 각각에 대한 것들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 4개 문항을 만들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나와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보험 가액의 총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다. 역시나 또 바뀌었죠. 보험 금액에 대한 총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였고요. 여기서 보면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 놨어야 돼요. 지금 보험 가입하고 보험 금액을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보험 금액은 내가 가입할 때 지금 저희가 암보험을 가입해. 암보험이 아니라 어떤 건물보험을 가입해. 건물보험. 이게 1월 1일 날 저희가 가입할 때 1억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평가를 해봤더니 가액이 한 1억 정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입 금액과 그냥 가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결국 가액은 1월 1일 날 가입했는데 7월 10일 날 만약에 화재사고 갔어요. 화재사고. 근데 이 집에 대한 가치가 나중에 봤더니 한 8천만 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액은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피보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이제 금전을 평가하는 금액이에요. 이때 사고 발생 시에. 금액은 보험 넣는 금액. 네네. 보험 금액은 저희가 보험 넣는 금액. 자, 됐고요. 자, 이제 일부 보험 나왔네요. 역시나 또 일부 보험 나왔죠. 여기도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이번엔 작은 거예요. 내가 돈 넣었던 것보다 가액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다 보장 못 받고 일부만 준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아까 일부 보험이더라도 다른 약정을 해서 저희 신품 가액을 할 수 있다. 신품 가액. 그렇죠?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자, 다음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거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어떤 그게 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급길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받지 못한 것도 공제할 수 있고, 아직 지급길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받아야 될 돈 있으면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자,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집합된 물건 또 나왔네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족, 사용인 다 포함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자,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시. 옳은 거.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티귿이 다 옳래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 유익한 비용이 뭐였죠? 아까 손해 방지 비용. 보상액이 이제 보험금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합산을 하면, 합산을 해서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담한다고 했어요. 손해방지비용 플러스 보험금. 보험금을 이게 보험 가입금액.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다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면 이게 틀렸어요. 다음, 보험 목적에 관한, 역시나 보험대회가 나왔네, 보험대회. 그럼 잔존물대회, 청구권대회가 나올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금액에 대한 일부, 그럼 청구권대회네.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보험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피보험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그 권리를 다 취득하는 거예요. 잔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죠. 일부는 안 되고 전부에 대한 것들을 하였을 경우에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전부 할 때 피보험자의 권리 전부 취득하는 거고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만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집합된 물건 또 나왔네요. 이제 가족 거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용인도 되고 가족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됐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5회 6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